이런 게 운명인 건가? 아니, 아까 등장 영상에 보니까 이게 뭐죠? 입장 강사 소개하는 옷차림 있죠? 그때 입고 있던 옷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 같은 옷이더라고요. 사실 아니, 몰랐어요. 전혀 어떤 걸 띄워놓은지 몰랐는데 아니 잠깐만요. 이 사진은 조금 부담스럽네요. 네,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정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방학이죠. 방학일 거고 졸업은 하셨나요? 아, 졸업식도 했고 한가하시구나. 이렇게 한가하실 때 조금 놀러 다니셔야 되지 않나요? 벌써부터 이제 고입을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일단 열정에 먼저 박수를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어떤 얘기들을 해드려야 될까를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가시는 게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학습법과 관련한 얘기들을 주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다소 딱딱하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앞으로의 입시와 관련한 설명회를 오셨으니까 그 성격에 맞게 좀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재밌고 즐거운 시간보다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슨 과목과 관련한 얘기를 들으실 것도 알고 있을 거고 이미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가 된 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시험의 성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실 테니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는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이거예요. 일단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신과 수능 영어. 둘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상황이 감이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신 성적이 다 이제 절대평가로 나오죠. 그레이드로 나오잖아요. 90점이 넘으면 다 A. 그 다음에 이제 80점이 넘으면 다 B.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A를 받으면 내가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중학교 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고등학교 들어가면 내신이 전부 다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알고 오셨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전교생들 100명을 쭉 세워놓고 앞에서 4등까지만 1등급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11등까지, 그러니까 5등부터 11등급까지만 2등급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선생님 3등급부터는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제 2등급까지만 끊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중학교까지 A 그레이드를 받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거의 같은 점수를 유지하더라도, 그러니까 90점대 극초반의 점수를 계속 똑같이 유지를 하더라도 성적표에 A라고 찍히는데 3등급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 처음에 성적표를 받아들였을 때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되게 웃긴 얘기지만 중학교 1학년 기말고사 정도가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도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나는 그냥 내신 포기하고 정시 파이터 돼야지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앞자리에도 얘가 왜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재수생이거든요. 너는 어떻게 아니? 라고 물어보면 저한테 현장 수업을 들었던 친구라서 저는 압니다. 네, 제가 부르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로 왔네요. 아마 저 보겠다 온 것 같은데 맞지? 네, 부산에서 올라온 안지빈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아, 너한테 박수 친 거 아니야? 내 기억력에 놀라서 다들 박수 치시는 거지.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너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진 않아.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제가 이제 갑자기 왜 이 학생을 얘기를 했냐면 요렇게 좀 입시를 경험해 본 친구들 있잖아요. 입시를 경험해 본 친구들한테 너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 파이터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 다들 말려요. 다들 말려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거든요. 자,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제대로 마인드셋을 갖추고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옆에 형 누나를 먼저 입시를 시켜보신 부모님들이면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입시 제도에서는요, 어쨌거나 정시라는 건 패자부활전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입시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판인 거라고요. 그리고 그 패자부활전에는요, 말도 안 되는 강자들이 미친 듯이 밀려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설명회를 갔다가도 비슷한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제 밑에서 이제 현장 조교를 했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시로 고3 현역으로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갑니다. 공부를 뭐 잘했던 친구죠. 이 친구가 메디컬을 꿈꾸면서 반수를 해요. 그리고 그 수도권 쪽의 의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점수는 나왔는데 본인이 거기에 만족은 못하고 그냥 학교 간판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서울대 약대를 갑니다. 서울대 약대를 간 상황에서 또 반수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울대 약대 간 정도면 공부를 못하는 애일까요? 천만에요. 어마어마한 친구죠. 수능으로 서울대 약대를 뚫는 건요, 극상위권들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 게 정시 파이터라고요. 여기서 뭐 얼마나 큰 희망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학교에서 동년배들과 싸워서 등급이 안 나왔던 친구가.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망하더라도 끝까지 내신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신이 또 어떤 속성들이 있냐면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중학교 때에 비해서 전 등급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갑작스럽게 4등급 좀 받고 해도 포기하고 싶다라는 감정 받는 거 너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똑같단 말이야. 걔네들 1명, 2명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너보다 실력이 더 나은 애보다 네가 내신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내신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내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과목 불문하고 제가 지금 여기 설명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거 제가 고3 입시 설명회 가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이미 내신 포기하는데 수두룩 빽빽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내신은요, 끝까지 포기 안 하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나 보통 대학교에 입학하는, 저도 이제 입학사정관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에 수시로 입학하는 친구들 보면요, 똑같은 내신 등급이라도 밑에서부터 점점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경우에 좀 학교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봐주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성적이 좀 안 나오더라도 끝까지 밀고 가세요.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둘을 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적혀있는 말 있죠. 영어의 본질은 같다. 요 말도 제가 내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 마시라는 말과 좀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뒤로 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죠. 내신 영어 버리지 말라고요. 이게 정시 파이터가 되는 친구들이 하는 제일 큰 변명, 영어 과목에 한정지어서 말씀드리면 딱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요,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내신 버리고 모의고사 파서 정시 파이터 될래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하는 진짜 뭣도 모르는 얘기예요. 왜 이게 뭣도 모르는 얘기냐? 원래 고등학교 1학년 영어는 쉬워요. 모의고사가 쉽다고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요,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너 이거 알파벳이라는 건 알겠니? 컴퓨터형 수성 사인펜은 준비해 왔어? 그럼 내가 너에게 등급을 줄게. 이 정도 수준의 시험입니다. 좀 시험이 좀 쉽게 나오면요, 고1 3월 모의고사이죠. 고1 3월 모의고사, 중학교 때까지의 과정을 보는 고1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시험 난이도가 조금만 쉽게 나오면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대치러셀에 제일 가까운 학교 숙명여고죠. 이런 학교에서 1등급이 전교생들 중에 87%까지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내신은 1등급이 4%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학교 내신 1등급 받는 비율보다 모의고사 1등급 받는 비율이 서울 내에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훨씬 더 많아요, 보통은. 1학년 때는 특히나 거의 모든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착각하는 거죠. 나는 내신보다는 수능을 잘하는 수능형 인간이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모의고사가 쉬운 것 뿐이야. 그러지 마세요. 내가 1학년 때 내신 점수와 모의고사 점수의 갭을 비교해보고 그래도 나한테 정시가 좀 더 유리하겠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절대로 내신 영어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오히려 수능 점수 상승의 기회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게 좀 재밌는 게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각 학교에는, 특히나 여기 이제 설명회 오신 분들은 서울 아니면 수도권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학교에서는 부교재의 사용 빈도를 높여요. 이 부교재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교재는 수능형 교재들입니다. 그거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내신 버리지 맙시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요 얘기를 잘 기록해놓고 녹음해놓고 가셨다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우리 아들, 딸이 엄마 그냥 난 내신 버리고 정시 파이터 할래 라고 할 때마다 녹음기를 틀어주세요. 그냥 조정식 이런 얘기 했잖아 라고. 절대 내신 버리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요,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고1, 고2가 된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좀 사실 좀 기도 안 찬 얘기인데,
학부모님들이 이 말씀 많이 하세요. 아, 우리 애 영어를 잘해요. 네, 어떤데요? 중3 때 수능 문제를 풀어도 1등급이 나왔었어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영어를 좀 적게 해도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가 영어 강사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중학교 때 이미 영어가 수능 영어를 쳐도 1등급이 되는 학생들은 왜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영어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영어의 감각이 쌩쌩하게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주변에, 아니 주변 아니죠. 부모님들, 자녀분들 영어 1등급 나오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너 글 이해하고 문제 푸니? 감으로 푸니? 장담하는데 8, 90%는 감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감으로 문제를 푸는 건요. 그 감을 유지할 만큼의 양을 계속 때려 부어줘야 실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죠. 다른 과목 때문에 영어 공부할 시간은 줄어들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24시간은 정해져 있어. 근데 무슨 수가 생기든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학 공부할 양을 줄이진 않을 거거든.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중학교 때까지 공부 안 하던 과목을 고등학교 들어가면 해야 돼요. 특히나 요새처럼 이과 선택 비율이 높은 시대에는 안 하던 과학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중학교 때 내신 기간에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평소에도 해야 된다고요. 국어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무슨 과목 시간부터 줄어들 것 같아요? 영어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각각 여러 어학원 다니면서 온갖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영어는 중학교 때 끝내야 된다. 그 심정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영어는 모의고사 점수가 좀 나오고 있으니 영어는 줄여버린다고요? 그러다가 감 떨어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11월 혹은 고3 3월. 이때면 다행이죠. 고3 6월 평가원쯤 가가지고 저한테 찾아옵니다. 선생님, 난생 처음으로 영어 2등급이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미안해. 그때 와서 보면 너무 늦었어. 왜냐면 이미 감은 사라졌거든.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점수를 회복하려면 감은 없어. 실력으로 그걸 메워 넣어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어느 정도 영어 학습은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학습을 하실 때 어차피 저도 알고 있어요. 수학 하셔야 되고 국어 하셔야 되고 하니까 시간을 무한정 때려 넣으실 수는 없죠.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채울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신 영어를 하고 약점을 확인하는 효율적인 학습을 할 건데, 자, 눈앞에 있는 겨울방학 때 어떻게 효율적인 학습을 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봤던 친구지, 나랑? 용산에서 설명할 때 봤던 친구지? 중학교 2학년이었나? 네, 그래요. 그때 제가 피부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애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TV에 나가는 모습이 어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고요. 학생들한테 관심도 많고 얼굴도 잘 기억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 방송국 것들이 이상하게 좀 팩폭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저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자, 어휘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어휘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단어 공부해야 되는 건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자, 그 단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단어 공부하실 때 지금 1에서 3등급, 4등급 다 무시하세요. 위에 1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4등급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 것 같으니까 위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 수능의 트렌드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수능이 그냥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학생들의 실력을 테스트했어요. 예를 들면 inner polarity, 내적 양극성이란 뜻이에요. 이제 부모님 한글로 얘기 들으셔도 이게 뭐지 하고 뜨악스럽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수능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였다고요. 요새는 아닙니다. 알고 있는 단어에 낯선 의미를 묻죠. 제가 여기 예문 하나, 예시 하나 드러났거든요. discharge요. 보통 요거는 중학교 과정에서 영어를 조금 충실히 공부한 친구들도 뭔가 배출하다, 뭐 석방하다, 해고하다 요 정도의 의미까지를 다 만들어내요. 근데 요게 2023학년도 수능에는 밑에 제가 색깔 다르게 표시해놨죠. 이행하다라는 의미로 출제가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discharge에 이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걸 과연 알고 있었는가?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요. 보통 1등급을 가르는 어휘는 이겁니다. 그러니 겨울방학 때 어떻게 단어를 공부해야 될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단어 학습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깊이 있게까지 파고 들어가는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게 이겁니다. 내가 만든 단어장 하지 마세요, 좀.
그 방학이라고 문제집 한 권 풀 때 있잖아요. 꼭 이제 막 예쁜 연습장 하나 구매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펜도 이것저것 사가지고 문제 하나 풀 때마다 모르는 단어 나오면 단어장을 만들려고 해요. 최악의 학습법, 최악의 학습법. 이게 어머님, 아버님 세대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대는 안 맞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단어 외우면요. 단어 한글 뜻밖에 못 보고요. 다른 문장에 이 단어가 나왔을 때 활용하는 방법을 전혀 익히지 못합니다. 단어는 예문을 중심으로 익혀야 의미 확장이 이루어져요. 제가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릴게요. 23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핫했던 단어가 question입니다. question. 동사로 쓰였던 question이에요. 요게 202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똑같이 출연을 했어요. 사실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런 패턴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이때 question은 무슨 뜻이냐면 질문하다가 아니라 의심하다의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생뚱맞은 이미지가 된다고요? 근데 의미를 그냥 편하게 확장 한번 해볼까요? 생각해보세요. question 1번 뜻은 질문하다예요. 질문하다를 조금 다른 식으로 풀었으면 의문을 갖다. 괜찮죠? 자, 근데 그 이 의문을 갖다를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야, 나는 조정식의 전문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게 됐어. 이거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이 나와요. 그래서 의심이 나온다고요. 이게 사실 그냥 뿌리를 찾아보면 질문하다부터 의심하다까지는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뜻이라는 걸 외워야 돼가 되는데 우리는 외국어를 학습하는 입장이니까 그 뉘앙스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장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예문이 풍부한 단어장을 선택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한테 DM이 엄청 많이 와요. 막 티처스 막 출연하고 난 다음부터는 막 초등학교 어머님들부터 시작해서 어제도 우리 애 6살인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끝내야 될 영어는 뭘까요?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저희 아들도 영어 공부 안 시키거든요. 뭘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단어장에 대해서 많이 오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딱 하나 이겁니다. 어근 중심으로 외울까요? 뭘 해도 다 좋은데요. 그냥 예문 많은 단어장, 한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개 있는 단어장을 선택해서 외우십시오. 아시겠죠? 시중에 어떤 단어장이 그럴까요? 조정식 복화요. 그렇죠? 제가 뭐 다른 단어장을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네. 조정식 복화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연습 한번 시켜드릴게요. 같이 한번 가봅시다. 머리도 식힐 겸, 머리도 써볼 겸 한번 해봅시다. 자, 가운데 gener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뜻? 일반적인. 알고 계시죠? 요거 가지고 단어를 여러 개 만들어 볼게요. 왼쪽 상단에 general hospital. 일반적인 병원. 자, 왼쪽 하단에 general anesthesia. anesthesia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마취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마취. 우측 상단 general cleaning. 일반적인 청소. 우측 하단 general attack. 일반적인 공격. 누가 이딴 말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만든 단어점으로 general 일반적인, general 일반적인, general 일반적인을 했을 때 생겨나는 현상인 거예요. 자, 우리는 조금 원어민적인 관점으로 예문을 중심으로 제너럴을 좀 익혀볼 거거든요. 자, 이렇게 가봅시다. 일반적인이라고 얘기를 했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조정식이 이야기하는 영어 학습 방법은 여러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야. 여러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야. 한두 명에게만 통해요? 두루두루 다 통해요? 두루 다 통해요. 자, 제너럴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한 가지가 아닌 거 두루두루 다 해요. 느낌 잡으세요? 제너럴 하스피털. 병원은 병원인데요. 딱 한 과목만 진료하지 않고 여러 개 다 진료하는 병원이에요. 네 글자로 무슨 병원? 종합병원입니다. 제너럴 어네스테이지아 볼게요. 마취를 하긴 할 건데요. 한 군데만 마취를 할 게 아니라 두루두루 몸에 다 마취할 거예요. 네 글자로 무슨 마취? 전신 마취예요. 대기 시작하시죠. 제너럴 클리닝. 청소를 하긴 할 건데요. 집에 방 하나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전체를 두루두루 다 청소할 거예요. 세 글자로 무슨 청소? 대청소가 나옵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제너럴 어택은 한 군데만 공격할 게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한 번에 다 두루두루 다 공격하겠네? 총공격이 나오겠죠. 이 느낌이라니까요.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니까 맨날 영단어 보면 이 짓이 나오는 거야. 아니 선생님 저는 제너럴 일반적인으로 외웠거든요. 근데 보니까 사전 보니까 막 다른 데 보니까 뭐 종합적인, 전신의, 대대적인, 총체적인 이런 뜻들이 다 나와요. 몇 번까지 외워야 돼요? 뭘 몇 번까지 외워요? 다 똑같은 뜻인데. 이게 예문을 학습했을 때의 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도요. 매주마다 단어 시험 칠 때 예문까지도 다 시험을 쳐요. 그것만이 진짜 학습이기 때문에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 이걸 할 줄 아셔야 되냐면 수능 영어는 회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학습은 단어 중심 학습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조건 예문이 풍부한 단어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됐죠? 여기 첫 번째입니다. 됐죠? 예문 중심으로. 낮은 등급 때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은. 자,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어휘는 누구나 공부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아, 선생님, 저는 방학 때 문법을 좀 잡고 가고 싶은데 문법 공부를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답답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거부터 얘기해 볼까요?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문법 문제 몇 문제 나올까요? 한 문제 나옵니다. 몇 점 배점일까요? 요새 2점 배점입니다. 지금 수능에서 2년 연속으로 어법 문제를 2점 배점으로 나왔어요. 자,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등급이 갈라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극히 낮아요. 극히 낮다고요. 근데 이 문법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외워야 될 문법 개념은 엄청 많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내신은 당락을 좌우하는 게 문법이 아닐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방송용이 아니라 진짜로 찐으로 애들 붙잡고 가르치거든요. 왜냐면 저도 제 밥그릇이 걸려 있으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조정식 이름 듣고 나왔는데, 배웠는데 성적이 떨어졌어. 그럼 어떡할까? 우리 집에는 새 아이는 굶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애들 되게 열심히 가르쳐요, 티처스에서. 근데 얘들 시험지를 분석해보면 제가 느낀 게 이겁니다. 요새 학교 선생님들요, 확실히 연령대가 젊어지셔서 그런지 예전처럼 시험 문제가 올드하지 않습니다. 내신에서도 문법 문제가 대다수가 아니에요. 내신에 문법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건 독해를 위한 문법만 나옵니다. 그러니 문법이 아니라 문장을 해석하기 위한 연습을 하세요. 연습 한번 시켜볼게요. 이 문장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이제 문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석해 보시는 겁니다. 아, 100% 앉아서 나는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돼라고 하실 것 같아서 단어뜻 몇 개를 줄게요. 자, 모를 만한 단어뜻 다 드렸습니다. reluctant, 꺼려하는, is supposed, 뭐뭐 해야만 한다. 나머지 단어는 알잖아요. mind, 뭐 이런 정도는 알죠. 저거 모르나? properly, 적절하게 정도입니다. 자, 해석해 보세요. 이렇게 시켜보면요. 보통 when 앞까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이 됩니다. 마음은 적절하게 생각하기를 꺼려해요. 다음에 이제 when 뒤를 읽으면 생각이 그 모든 것 해야만 한다.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그냥 글을 볼 때 잘 들으세요. 습관적으로 뭉개서 보는 게 문제가 되는 사람도 주제 제목 요지 문제 같은 데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앞뒤에 다른 문맥이 있을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 문제가 수능에 출제됐을 때 당시에는 저기 when을 중심으로 저 앞쪽에 있는 구간 있죠. 저게 빈칸이 뚫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석이 가능한 유일한 구간이 빈칸에 뚫려 있고요. 해석이 안 되는 구간을 보고 빈칸에 무슨 말을 넣어야 될지 오히려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문장 해석법을 학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문장 해석법을 어떻게 학습할지 제가 두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요. 일단 문장 구조를 끊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끄는 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마음은 적절하게 생각하길 꺼려한대요. 생각이 모든 것일 때, 갑자기 뭔 모든 것? 그것이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일 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해 놓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죠? 우리말로 번역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가 나오죠. 이게 보통 자녀분들이 혹은 어린 학생들이 직접 제일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그냥 영어랑 우리말의 발화법이 달라서 그래요. 발화법이 너무 달라서 그래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긴 얘기니까 좀 차치하도록 하고 요거 연습 한번 시켜볼게요.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요.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대명사의 사용을 엄청 많이 해요. 우리말에도 대명사라는 게 있거든. 아, 너무 어려운 문법 용어니? 대명사가 뭔지 알죠? 무슨 역할 하죠?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말은 대명사가 문법적으로 존재하지만 평소에 잘 안 써요. 말로도 그렇고 글로도 그렇고. 너네 지금 강연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랑 밖에 나가면서 아, 아까 그 강연 좋았지 이렇게 얘기 안 할 거라고. 조정식 강연 좋았지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대명사보다는 명사를 사용하는 게 익숙한 문화 속에 살아요. 이러다 보니 영어에 대명사가 나오면 대명사라는 걸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명사처럼 받아들여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독해를 가로막습니다. 의식합시다. 대명사는 가리키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여기 it이라고 되어 있어. it 단수 복수?
단수. 사람 사물? 사물. 이 문장에 등장한 단수의 명사 찾아볼래? 뭐랑 뭐 있니? 마인드 또 thinking 둘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 문장 한번 해석해볼까? thinking부터 해석해볼게. thinking is all. 생각이 모든 것이야. 생각이 해야만 하는. 이게 말이 되니? 생각이 해야만 하는 건 생각뿐이야. 이게 말이 돼요? 미친 소리잖아요. 그럼 이승 자연스럽게 가리키는 게 뭐예요? 마인드. 그럼 이 문장은 다시 보면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됐죠? 마음은 적절하게 생각하길 꺼려해요. 언제요? 생각이 모든 것일 때요. 어떤 생각이, 어떤 모든 것이요? 마음이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이요. 됐나요? 뭘 돼요?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중요한 팁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팁은 대명사를 정확하게 잡으랍니다. 두 번째 팁 잘 들으세요.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혹은 온라인에서 가르치다 보면 극상위권 학생들을 많이 봐요. 근데 영어라는 과목에서 극상위권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속도 조절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겁니다. 빠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극상위권 학생들은요. 자신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속도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글이 안 읽히면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늦추는 걸 잘합니다. 근데 이게 극상위권이 아닌 중하위권일수록 혹은 중상위권일수록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눈이 가는 속도와 읽는 속도를 계속 똑같이 맞춥니다. 이러니 글이 이해 안 가면 그냥 두세 번씩 계속 읽기만 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면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그러면 글이 읽혀요. 저랑 같이 해볼게요. 똑같은 지문입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그냥 조금만 머리 씁시다. 지금부터 1분 동안 머리 쓰면 이 설명이 끝날 때까지 머리 쓸 일 없어. 근데 진짜 장담하는 설명에서부터 이렇게 수업하면서 여러분들 괴롭힐 선생님이 없거든요. 메가쌤들 다 착해요. 나처럼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나 이러고 있는 거지. 아니라고 해줘야죠. 방금 착해요는 뭐야? 자, 볼게요. 마음은 적절하게 생각하기를 꺼려한대. 생각하세요. 마음이 적절하게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when? 언제 적절하게 생각 안 하면 생각이 모든 것일 때. 생각이 모든 것일 때. 생각이 모든 것이다. 자, 생각이 모든 것이라는 얘기는 생각 외에 다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생각만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있을 때는 적절하게 생각을 안 한대. 근데 생각이 어떤 모든 것이에요? 마음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이에요. 즉, 마음이 뭐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생각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마음이 뭐만 해야 된다고요? 생각만. 생각 외에 딴짓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생각이 오히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자, 이제 문장 이해가요? 네, 제가 뭘 해줬는데요? 저는 지금 이 문장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예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읽은 게 다예요. 근데 네가 알아서 받아들인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문법 학습을 하려고 하시기 이전에요. 어떤 텍스트를 이해하는 연습, 기출 문제로도 좋고 교과서를 미리 읽어봐도 좋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를 잡으세요. 첫 번째,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은 무조건 잡아내자.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문장 뭉개지 말고 천천히 한 번만 읽어서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이게 독해력을 기르는 거예요. 어휘는 예문을 중심으로 문장의 해석법은 대명사와 속도에 맞춰서 읽는 방식으로 뚫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하셔야 될 영어 공부예요. 거창한 게 아니라고요. 모의고사 문제집 풀어 제끼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교과서와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구문책, 여기서 구문책이라는 건 이제 문장 해석법을 연습하는 책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문장 해석하는 훈련을 하시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것도 포인트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학습하셔야 됩니다. 됐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훈련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쭉 종합 한번 해볼게요. 우리 첫 번째, 내신은 절대로 안 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영어를 소홀히 해도 좋으나 하긴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효율적인 학습으로서 겨울방학 때 딱 두 가지 잡기로 했어요. 어휘, 예문 중심으로. 두 번째, 독해는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학습하기로 했어요. 문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는 또 두 가지. 대명사 정확하게 잡아라. 속도 의식적으로 늦춰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됐죠? 어휘와 문장 중심의 학습. 문제풀이는요.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고3 때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는 간단한 얘기인데 등급대에 맞는 자신의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신만의 학습법. 저한테
학생들이 진짜 DM이 많이 와요. 선생님, 저는 성적이 어떤데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거기에 일일이 별로 답변을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학습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좀 좋아하는 소설의 한 구절인데 안나 까레니나라는 소설에 도입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다 비슷비슷한데 불행한 가정의 그 불행의 모습은 면면이 다 다르다. 이걸 성적대에다가 대볼까요? 극상위권 학생들의 공부하는 방식들은 다 비슷한데요. 중하위권이 문제가 일어나는 방법은 학생마다 다 달라요. N명의 학생이 있으면 N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처스 같은 프로그램 나올 때도 학생들마다 솔루션들이 다 다른 거예요. 같은 성적대라고 같은 솔루션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제가 일반적인 학습법을 드리지만 네 약점을 채우는 건 네 학습법, 네가 확립하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부모님들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귀를 좀 막아주시면 제가 많이 하는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공부는요, 개쌍마이웨이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특히나 많이 드리는 게 요새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이 홍수의 시대 있죠. 정보의 홍수의 시대. 뭘 찾아보면 뭘 공부하래, 뭘 찾아보면 뭘 공부하래, 어디 사이트 들어가면 누가 좋대, 뭐가 좋대. 이런 홍수의 시대에 자꾸 그렇게 주변 얘기를 듣다 보면요. 자기가 학습법 확립을 못하면 흔들리기만 하다가 끝난다고요. 공부법은 결국은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네가 수험생활 때 하는 고민의 답은 너한테 있어요. 그냥 시작하시면 되니까 너한테 맞는 학습법 그냥 꾸준히 하시면 돼요. 다만 그 과정에서 어휘나 구문 학습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만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산업이 다이어트 산업이랑 교육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산업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방법론들이 유행하다가 사라지다가 했어요. 뭐지? 디톡스 다이어트? 지금 요새 그런 거 하는 사람 없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다이어트도 유행했냐면 너무 얼척이 없는데 살을 빼고 싶은 부위에 랩을 감아요. 그러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어머님 몇 분 끄덕이시네. 이런 다이어트 법도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얼마나 비과학적인데 그거 다 사라졌어요. 그런 방법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류가 등장했던 이래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다이어트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적게 먹고 운동한다. 단식은 심하잖아, 친구야. 너무 적극적인데, 저 친구. 자, 아까부터 계속 소리 지르고 있는 친구, 너는 이름이 뭐니? 박보현입니다. 박보현? 사랑합니다. 반가워, 난 정식이라고 해. 그래, 그래. 사랑까지는 참 잘 모르겠고. 그래요. 인류가 등장했던 이래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다이어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한다. 학습도 똑같아요. 특히나 영어는요. 영어라는 언어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시험 형태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영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변치 않고 딱 한 가지입니다. 단어 많이 외우고 구문 연습 열심히 한다요. 그것만 명심하시고 자기에게 맞는 학습법을 확립하세요. 그러다 보면 성적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제가 드린 말씀을 여기 다 정리해놨어요. 첫 번째, 내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약점을 채우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약점을 채우는 공부가 효율적인 공부, 어휘나 문장 해석에 집중하는 공부입니다. 어휘는 어떻게 해요? 예문 중심으로요. 문장은 어떻게 해요? 대명사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 안 가는 문장들은 천천히 읽는 방식으로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법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어차피 핵심은 다 똑같은 거니까 내가 직접 해가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졸업이 끝나고 고등학교 1학년을 이제 눈앞에 두고 이런저런 희망,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요새처럼 입시 제도도 워낙 많이 바뀌고 인강이라는 굉장히 좋은 학습을 위한 매개체가 있지만 동시에 그 덕분에 정보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어쩌면 좀 지식의 저주에 걸려 있을지도 모르는 이 세대에겐 더더욱 좀 이런저런 혼란이 있을 만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그 시기 꾸준히 앉아서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제발 부탁이니까 주변에 있는 말들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쌍마이웨이로
갈 길 끌고 가도록 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길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